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길. 혹시 복권 당첨이나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는 조용한 금융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함정들만 피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가장 먼저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안도감과 함께 가장 먼저 카드값, 대출 이자부터 내지는 않으신가요? 은행원 월급 챙겨주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근사한 저녁 식사로 셰프와 웨이터에게 돈을 지불하고 눈여겨봤던 신발을 사면서 나이키 주주들의 부를 늘려주죠. 정작 한 달이 끝나갈 때쯤 나를 위한 저축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정말 흔한 실수예요. 저축을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남는 돈이란 건 보통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해진 비율? 예를 들어 10%를 먼저 떼어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미래에 당신에게 갚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청구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을 쌓는 데 있어 이보다 중요한 청구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리석지만 수백만 명이 빠지는 함정, 선구매 후결제입니다. 당장 돈을 내지 않고 새 휴대폰을 받는 기분, 짜릿하죠. 하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집 구매 대출 같은 건전한 부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나 전자제품, 심지어 휴가처럼 되팔 가치도 없는 것을 사기 위해 신용을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의 후불 결제 기능 혹은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잘못된 돈 관리 습관을 이용하는 거죠. 당장 살 여유가 없는 물건을 쉽게 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할부금을 놓치거나 예산을 초과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과 연체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여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구매 후결제는 버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세요. 통제력을 유지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100%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입니다. 30대에 3,500만 원짜리 차를 살 여유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야 할까요? 글쎄요, 그 차가 정말 필요한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원할 뿐일 겁니다. 필요와 욕구는 다른 거죠. 워렌 버핏의 스승격인 찰리 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을 갖고 싶어 하더라도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면 나머지 2,5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30대에 투자한 2,500만 원은 60대가 되었을 때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희생했냐고요? 약간의 피상적인 겉모습뿐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월급 명세서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에 기반하여 구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축만 하는 것입니다. 매달 돈을 남기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그 돈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의 방정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 즉 돈을 아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첫 번째 측면, 즉 돈을 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무한정 줄일 수 없지만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매일 도시락을 싸고 비싼 커피를 건너뛰고 모든 물건의 최저가를 검색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절약에만 몰두하느라 소득을 늘릴 무한한 기회를 잊어버린다면 이는 최선이 아닌 차선책일 뿐입니다. 가끔은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소득 증대 방법을 탐색하는 데 사용하세요.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해 볼까요? 정원이 번성하려면 잡초만 뽑을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물과 햇빛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복리효과 초기화입니다. 이 영상의 조언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죠? 우리는 그냥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을 인출해서 복리라는 조용한 발전소를 초기화시킨다면 전체의 메커니즘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큰 지출은 자동차와 집입니다. 비싼 차를 사는 것이 부에 해롭다는 것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집은 어떨까요? 물론 살 곳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 구매를 몇 년 더 미룰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 투자가 새 집의 잠재적 가치 상승보다 더 나은 수익을 가져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89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에 대한 로버트 실러의 데이터를 보면 1890년에 집에 투자했다면 연 3.4%의 수익률을 얻었을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연 9.3%의 수익률을 얻었을 거예요. 이 6%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나요?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집에 투자한 것보다 2000배 더 부자가 되었을 거란 의미입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시장이 200배 유리합니다. 집 구매를 미루거나 적어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쓰지는 마세요. 6번째는 투자 미루기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는 것이 너무 없거나 돈이 너무 적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시작하세요. 투자를 미루는 매일매일 당신의 미래 자산은 줄어듭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보상은 커집니다. 시간은 복리를 통해 부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어제였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오늘이다 라는 오랜 격언은 진리입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도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도록 설정하세요. 이것이 최소한입니다. 과정에 익숙해지고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임을 기억하세요. 7번째, 측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하지만 얼마를 쓰는지도 정확히 아시나요? 물론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알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요? 물통에 담긴 물이 당신의 자산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열심히 일해서 물을 채우지만 물통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친구가 와서 물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물통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개선하고 싶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환급률은 측정되는 것이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출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만의 페라리 발전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8번째 함정은 남들과 비교하기입니다. 찰리 멍거는 세상은 탐욕이 아니라 질투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호화로운 휴가나 이웃의 새 차를 보면 방금 전까지는 내 오래된 차에 만족했더라도 갑자기 그들과 맞추고 싶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힘들게 모은 저축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질투는 끝없는 순환이며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면 저축과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인스타그램에 과시되는 일시적인 지위 상징과의 비교를 피하고 관계 구축, 건강 우선 시 의미 있는 활동 참여 등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9번째는 세금 비효율성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금은 인생에서 가장 큰 단일 비용이 될 것입니다. 세금으로 잃는 모든 돈은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었던 돈입니다. 세금 전략은 거주지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챗 GP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낮은 세율 활용, 세금 혜택 계좌 연금 저축, IRP 등 활용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는 마세요. 과도한 절세 계획보다는 소득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사회가 당신에게 잘 봉사한 것입니다. 지갑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마지막 10번째 함정,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왜 여전히 재정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있지 못할까요? 아마도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때문일 겁니다.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 수준도 함께 높이는 것이죠. 이는 당신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금융 함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당신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친구는 연간 보너스가 도착하면 동료들이 모두 다음 비싼 신발이나 시계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진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광고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비결은 생활 수준을 월급보다 더 천천히 높이는 것입니다. 소득과 같은 속도로 소비를 늘리면 더 멋진 물건을 가졌을 뿐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축률을 고정하세요. 연봉 3천만 원일 때 10%를 저축했다면 미래에 연봉 6천만 원이 되었을 때도 계속 10%를 저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부, 즉 가족, 건강, 자유라는 부의 삼위일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녀가 자라는 것을 지켜볼 자유, 가장 미친 꿈을 추구할 자유,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자유, 사랑하는 일을 할 자유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개념은 아니지만 실천하기가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찰리 먼거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 아이디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